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다른 자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더리움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이슈를 보고 좀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민기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상당수 펀드 ETF의 승인 낙관론에 힘입어서 지난 10월부터 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좀 가상자산 랠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바이낸스 테더마켓 기준으로 26,000달러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이 한 9일 기준으로 한 36,000달러까지 좀 치솟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36,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한 지난해 5월 정도, 2022년 5월 정도 이후에 한 18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또 이더리움이 이제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이 출시 소식이 어제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지금 한 28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일 오후 11시 30분에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현물 ETF 상품을 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급등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장에 좀 반길만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테이버 고수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죠? 네? 갑자기요?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코인베이스를 투자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 차라리 그 관련한 기업을 산다. 네. 거래하는 기업을. 네. 미국 주식 되게 좋아해요. 이러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 아니죠? 갈 수 있으면 가면 되죠. 자, 근데 이게 완전 결정된 게 아닌데 이렇게 먼저 뭔가 움직이는 거 이거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젊은 층에서 좀 변동성 투자를 즐기시는 분들이 코인 시장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금지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내년도에 경기 침체 이슈도 나오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도 가이던스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슈가 있는 코인 쪽으로 투자자들 관심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도 코인 투자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코인 투자 안 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요. 코인의 직접적인 그 스펙 거래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회사 일부 자금이 네. 그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그 스프레드 차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데 네. 지난해는 대략 월간 단위로 한 10% 수익이 났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1% 약간 상회하는 수익률이 월간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합리적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코인이 움직일 때는 좀 비합리적 수준에서의 급등이나 급락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합리적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코인 가격의 변화가 급등급락하는 현상은 좀 더 잦아질 것이다. 그래서 최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2, 3일 주가 좋은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기보다는 단기적인 그 이슈에 의한 가격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측면으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이렇게 가격 움직일 때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주담에서 막 이렇게 들뜨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 실체에 맞는 종목을 네. 투자하라. 왜냐하면 가상자산도 지금 이벤트 이후에 급변동성이 나타날 수 네. 있잖아요. 실제로 된다고 해도 빠질 수 있고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해서 뉴스가 나온 다음에 더 오를 수도 있죠.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그 지금 가상자산의 가장 머리에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벤트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관련된 종목군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 이제 흐름을 살펴봐도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또 꼭 관련된 종목군들이 따라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처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묶여서 가겠지만 네.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살아나면 지금 이런 종목에게까지 뭔가 거래량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 예탁금도 계속 뭐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는 있고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최소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내에서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는 분들만 지금 붙어 있는 자리가 아니냐. 장중에도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시는 것처럼 24시간 거래되니까 네. 분명히 내가 주식시장 거래할 때는 흐름이 좋았다가 장 마감 이후에 갑자기 오후장에 무슨 얘기 나오면서 확 빠질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가 깨어 있으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데 관련된 주식은 다음날 아침에나 가서야 대응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뭐 지금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뭐 잘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그 한 주를 다 사지 않고 좀 쪼개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거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이게 좀 뭐 비트코인은 워낙 가격이 크고 또 이제 뭐 한번 구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분할 쪼개기 투자 좀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사가지고 최근에 뭐 수익률을 낸 좀 친구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안 하시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네. 저도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간 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주식을 보면 이런 네. 쪼개기는 뭐 이렇게 고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좀 안정성을 쫓는 저축 개념으로 조금씩 사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고수익으로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주변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반감기라든지 이제 ETF 승인이 호재는 맞는데 네. 이게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주식이 아니라 코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고수익이나 단기간에 또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코인이 뭐 장기 랠리의 신호탄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투심이 꺾일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뭐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좀 꺾이는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이제 가상화폐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좀 무리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하나는 체크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코인 시장이 미국의 기술주 대비해서 먼저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기술주가 움직이기 전에 코인 시장이 먼저 좀 반응을 한다고요? 네, 이유가 이전까지 뭐예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그 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미국 기술주들이 반응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였어요. 왜 지난해. 그럴까요? 동일한 현상에서의 접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가상화폐를 기술주의 기술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그 금리와 연동된 상황에서 접근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기술주의 움직임이 사실 기술주 중에서 네. 돈 없는 기업과 돈 많은 기업은 또 나뉘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기술주는 돈 많은 큰 형님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러셀리천처럼 좀 작은 아니 기업? 러셀리천의 큰 종목들이 기업들? 연동해서 반응하는 현상들이 지난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해를 보게 되면 네. 코인 시장이 먼저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나서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반응해서 움직임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관찰해서 지금 코인 가격이 뭐 35,000에서 4만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만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게 된다라면 시장의 어떠한 뭐 흐름의 변화도 일부 그 지표로서 활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하나 우리가 체크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문제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돌려보시더라도 3월 달부터 한 7, 8월, 9월까지는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스닥이 다 올라가고 어찌 보면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면서 그 이후부터 테슬라와 함께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루나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쵸. 그러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TF 상장이라는 단기 호재에 의해 가지고 뭐 주식시장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단기 자금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우리는 QT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QT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약간은 뭔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엘살바도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 그리고는 터키와 러시아 같이 말 그대로
본인들의 통화를 믿지 못하는 국가에서 그 통화 대신으로서 사용하는 게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국가들의 경제력이 강하냐? 약합니다.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방어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게 하나의 좀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네.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코인 투자 방향성이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코인 쪽에 있어서 가격 등락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 코인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는 투자 시장은 미인대회다. 아직은 예선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미남대회는 왜 없는 거예요? 김종효 고수는 가상자산 이벤트 이후도 고려를 하자. 김민기 고수는 밈코인 오르면 끝물이다. 테이버 고수는 주식이 재미없으면 코인이 있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